네, 마음원 프로젝트 오늘은 하재 심리상담연구소 김경선 소장님과 함께 마음원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소장님의 말씀 중에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셨다라는 네. 말이 계속 남거든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저한테도 이제 살아오면서 인생의 변화들이 여러 번 있었겠죠. 예. 그래서 저의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의 스토리들이 저를 이쪽 상담 쪽으로 오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 오늘 얘기하다 보면 어차피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테니까 많이 들려주세요. 네. 어려서부터 혼자 좀 커야 되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사는 거 바쁘고 그럼 돌봄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하고 싶은 거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 뭔가 나의 열악함에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좌절했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독서치료라는 학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었던 게 독서치료였네. 그러니까 뭐 어린이책을 가지고 부모 교육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책을 통해서 자기 과거로 이렇게 되돌아가서 치유적인 어떤 장면들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저한테는 뜻깊었고 저도 책이라는 걸 통해서 좀 치유적인 경험들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만났던 게 독서치료라는 거였어요. 근데 독서치료를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고 내가 좀 더 알아야겠다. 이거는 내가 섣부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더 깊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상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소장님은 이제 오랫동안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해 오셨잖아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흔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뭐 저희처럼 상담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난 관계가 아닌 분들을 통해서 이분은 좀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얼굴빛이라던가 뭐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좀 느끼신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이제 요즘처럼 또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이럴 때는 더 그런데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은 부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성모당이 사람 잡았던 시절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에게 상담을 권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걸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요즘 낯빛이 좀 어두운데 어디 뭐 힘든 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꺼내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도움을 받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그냥 건네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부분들에서 그냥 발달적인 얘기를 해요. 지금 시기가 우리가 문제가 없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마음속에 걸려 있는지 한 번쯤은 좀 살펴봐도 좋을 시기이겠다 이러면서 좀 우회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때로는 제가 이제 마음으로 성형수술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도요. 예전에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제 치료 전과 후의 어떤 표정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라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가 사람들의 얼굴빛이 변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성형수술을 한다.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보다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게 이제 마음하고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뭔가 무겁게 갖고 있지 않을 상태. 그게 더 드러나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밝고 좀 어려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변화가 뭐 상담을 통해서 바로 드러나나요?
신체화, 아까 왜 심리적으로 네. 불편한 게 신체화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네. 마음이 편해지면 몸이 편해지거든요. 몸이 편해지면 유연해지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정말 불안감, 외로움,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거, 뭐 불안하고 막 이런 거는 얼굴에 사실 나타나기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 그러면 또 모셨으니까 예, 이런 낯빛을 더 밝고 환하게 변화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왠지 자, 오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소외된 이웃분들 중에서 이제 오늘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의 사연을 만나보고 김경수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볼 텐데, 꼭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더라도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감정이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먼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불안감을 늘 안고 삽니다. 탈북 후 처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는데요. 이유 중 하나는 남한에 와서 다니던 회사가 2번이나 부도가 났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건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만 만약 몸이 아플 경우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의료비 지출 면에서 상당히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한국에 오자마자 첫 달에 바로 보험을 가입한 거였어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을 보험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지출 중 가장 지출이 큰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불안감은 바로 탈북 트라우마에 대한 불안감인데요. 북한에서 한국까지 오는데 7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중에 중국에서 태국으로 넘어갈 때가 제일 위험했는데 그때 정말 생사의 위험을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인지 탈북 후 5년 동안은 그런 불안감에 탈북과 관련된 꿈도 자주 꾸고 자주 자다 깨기를 반복했고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몸이 한국에 완전히 적응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불안한 마음에 대해서 따로 상담을 받아본 적은 없네요. 북한 이탈 주민 박혜정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불안함을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좀 마음에 남는데, 불안함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혜정님의 사연을 들어보면 두 가지 불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한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몸의 기억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가 보통은 보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도움을 못 받을 것이다. 아니면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아니면 뭔가 이 부분에서 최악을 걱정하는 등 막연한 불안이거든요. 실체가 없는 막연한 불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전의 경험이 그것을 더 증폭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우리가 기억력이 어디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혹시? 신체 기관 중에? 기억력이요? 머리가 좋을까요? 가슴이 좋을까요? 왠지 기억력한 머리니까 저는 머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몸 전체가 기억하는 거. 그래서 몸이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뭐 감정으로 기억하든 머리로 기억하든 이거보다 더 훨씬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무서운 것들을 어렸을 때 봤으면, 제가 이제 자전거를 무서워하는데 자전거만 보면 피하지 못하거든요. 몸이 기억해서. 그런 것처럼 아마 더 몸으로 기억하는 것들이 내가 불안한 상황에서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스트레스도 있어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시험 공부할까요? 업무의 능률이 오를까요? 그렇게 스트레스는 나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스트레스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식 또는 소화시키는 방식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몸으로 먼저 체득하신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한 이해. 아, 네가 그때 힘들었구나. 너 그때 진짜 힘들었어. 괜찮아, 이제는. 뭐 이런 어떤 지지와 공감과 안도가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것.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우선되어야 막연한 불안, 네. 미래에서 오는 이런 불안들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평소에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아유, 뭐 사실 안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많이 받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뭐 예상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상되는 스트레스는 잘 넘기는데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좀 헤어나오기가 좀 쉽지 네.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보여지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처럼 위에 살짝 보이는 부분들이 내가 드러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내 기질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이지 않는 면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주는 거는 필요하죠. 특히 트라우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야지만 스트레스가 네. 성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 좋은 네. 스트레스로요. 예. 위기가 성장이 될 수도 있고 네. 위기가 함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 네. 살펴볼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소화시키고 있는지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아 씨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면 조금 탈북 트라우마죠.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공감이 좀 어느 정도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스트레스 우리가 겪는 것도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 탈북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중국 체류 제일 위험한 중국 체류가 짧았거든요. 7일밖에 안 돼서 네네. 이 박혜정님의 경우에는 7개월. 7개월이니까 드러나지 않는 위험 그 네네. 수면을 늘 7개월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클 수밖에 없죠. 네. 이런 트라우마는. 네. 근데 소장님 말씀과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또 떨림과 그런 긴장감이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안전한 지대로 우리가 왔으니까 그 고생한 거를 조금 좀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돌리긴 힘들지만 좀 낫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네. 어쨌든 별 생각을 다 해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긍정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이고 예. 또 그렇게 힘들었던 나에게 위로도 해줄 수 위로도 네. 해줘 있고 위로가 예. 중요하다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참 힘들었다라는 그 어떤 자기 삶에 대한 타당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불안의 강도는 좀 줄어들 수 줄어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안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네. 제가 위로받는 느낌이 들죠. 왜? 그렇죠. 저도 네. 이거 네, 많이 네. 좀 명심해야겠어요. 네. 가끔 네. 탈북 트라우마 전 7일밖에 안 됐는데도 꿈을 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7일과 7개월의 차이, 물론 절대적인 건 없고 상대적인 거니까 뭐 연아 씨의 그런 그 기억도 네. 굉장히 좀 힘든 기억이고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이 그럼요. 예, 좋습니다. 긍정의 왕입니다. 뭐 두 번째 사연은 연아 씨가 한번. 아 제가요? 네. 예. 올해로 탈북 5년째 되신 신민호님의 사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남한에 와서 심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대신 남한의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 무슨 일이든 혼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남한은 북한과 달리 시대적으로 급변한 곳이라 여기에 적응하려니 시행착오가 많아서 힘들었던 것이 있고요.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도움받을 곳도 없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소통할 수 있는 인맥이 없다 보니 살면서 이런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도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네. 인적 네트워크 부족에 대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신민호 씨의 이야기였고요. 예. 소통에 관련해서 한 분 사연이 더 있습니다요. 네. 이어서 사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김미향 씨의 사연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도 세대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는 회사에서도 남한 사람들과 대화가 잘 통했는데 30대만 돼도 남한 사람들과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대화의 이질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화 중에 남한 사람들이 소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의 단어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면서 혼자 소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함께 자리에 있던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이탈 주민인 저를 마치 외국인처럼 대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소통의 어려움은 더 커졌고요. 소통의 장벽을 없애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두 분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남한 정착 후 아는 사람도 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다 보니 무슨 일이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컸다라고 하고요. 네. 또 인적 네트워크 부재에 대한 어려움도 호소하셨고요. 두 번째는 언어 차이에서는 이질감, 소맥을 몰라서 예, 거기로부터 얻는 소외감 또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과의 이 소통의 어려움이 커지게 된다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연을 보면서 네. 혼자라는 단어가 둘 사연 다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네. 조금 눈에 뜨이더라고요. 네. 예, 소통과 이제 관계라는 부분에서 어려움일 때 관계 그러면 우리가 연결감이잖아요. 예. 근데 그 뭔가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 그럼 나 혼자인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고향을 떠나온 어떤, 저는 이제 서울 토박이라 고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없긴 하지만 고향이라는 것이 주는 그리움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부러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렇죠. 막힘도 있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 연결감이 없는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용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요. 네. 내가 없으니까 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왜 서두에 낯설기 때문에 익혀야 돼서 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배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족해. 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거야. 이런 마음이 밑바탕에 있으면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것들 한 사람, 두 사람 아니면 어떤 조직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소통하는지. 저는 낯가림이 심하지만 대중을 되게 많이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강의장에 쓴 적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대중 강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럴 때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아까 처음 들어와서 연아 씨의 도움을 저는 받았거든요. 알게 모르게. 제가 일부러 막 말을 걸고 수다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나의 어려움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라는 거는 누가 만들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용기이고요. 그렇게 할 때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우리가 소통에서 단절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모호한 표현을 쓸 때. 아니면 뭔가 평가하거나 조언하거나 비난하거나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도움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아프게 되는 이야기들을 할 때 귀를 닫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말하고 좀 공감적으로 듣는 거 이런 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소맥을 모르면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혹시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상처를 받겠지? 이런 어떤 그것들을 조금 옆에 놓고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나 이거 궁금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낯가림이 심하지만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저희 호기심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한 게 뭔지를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이라 그러면 보통 외부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하고 소통이에요. 스스로와의 소통.
제가 아까 거울을 자기한테 좀 비춰보는 거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우리는 소통이 외부에서만 일어난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소외시켜요. 네. 내가 진짜 지금 알고 싶은 게 뭐지? 소맥이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섞이는 거, 함께 네.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청소년들이 참 많아요. 신학기만 되면 숨어버리는.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해주는 피드백이 뭐냐면, 너를 어떻게 볼 건지 생각하지 마. 네가 그들을 한번 관찰해봐.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사람들인지 알면 네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고 네. 그들에게서 네가 뭘 찾고 싶은지 볼 수 있을 거야. 아마 이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네네. 조금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북한 이탈 주민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용기를 가지고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이렇게 힘든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연아 씨를 보면 왜 또 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연아 씨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네. 지금 제가 그렇게 그려지는 모습이 예. 처음부터 그랬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살짝 없었어요. 저도 아무리 그러니까 위축된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살짝 받으면서 근데 그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동떨어지는 느낌이 나고, 근데 일단 저는 좀 천성적으로 말이 좀 많은 스타일이니까 그 좀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모르면 모르는 거를 투덜대고 이거 왜 이래? 아우 짜증나. 아우 왜 이래?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툭 터놓으니까 사투리가 섞인 그 말이니까 오히려 호기심을 유발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들을 이 사람들한테도 내가 모른다고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이렇게 모르면 모른다. 알려줘. 그럴 수 있지. 약간 뻔뻔스러움을 좀 가지는 게 좋구나 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살짝 뻔뻔한 모드로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단절된다고 느낄 때 가장 크게 신체적으로 느끼는 거는 가슴이 답답하다예요. 그리고 슬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땐 내가 뭔가 욕구가 있구나.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욕구를 알면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다는 그런 나의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더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잘 하신 거죠. 그 이후로부터 울지 않더라고요. 네. 집구석에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연을 통해서 연아 씨에게도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과정을 겪으시고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